안녕하세요. 기초해킹 실습 3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CPU 구조와 메모리 구조, 그리고 CPU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언어인 어셈블리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CPU 구조를 왜 알아야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셈블리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는 CPU상에서 실행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셈블리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CPU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CPU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기계어 명령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분해와도 같은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PU를 크게 나누어 보면 CPU는 연산을 하는 부분인 연산 장치와 ALU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레지스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CPU의 그림을 한번 그려왔는데, CPU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공간인 레지스터 여러 개와 실제로 여기서 이제 값을 가져와서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서 다시 다른 데 사용하는 ALU라는 연산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CPU에는 레지스터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즉 한 번에 CPU에서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값의 총 크기는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메모리라는 부품의 주메모리에 값을 여러 개를 담아놓고 필요한 경우 이 메모리에서 값을 꺼내와서 사용하고 또 다시 값을 갱신한 다음에 메모리에 보관하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PU 얘기를 하다 보면 CPU 아키텍처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아키텍처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면 CPU 아키텍처는 CPU의 설계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아키텍처는 서로 다른 기계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텔에서 만들어진 CPU가 있고 AR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CPU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인텔 CPU에서 동작하도록 컴파일을 하면 이 프로그램은 인텔 CPU 위에서 돌아가는 기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ARM CPU 위에서 일반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키텍처가 아닌 다른 아키텍처를 위해서 컴파일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32비트 아키텍처, 64비트 아키텍처와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32, 64에 해당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숫자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CPU에서 레지스터에 보관할 수 있는 값의 최대 크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바이트 정수와 8바이트 정수를 더하는 연산을 수행을 한다고 할 때 32비트 아키텍처에서는 32비트, 즉 최대로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값의 크기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줄의 덧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4비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가 8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 두 개의 정수를 보관한 다음에 이 둘을 한 번에 연산 장치로 가져와서 덧셈 한 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볼 아키텍처는 인텔 64비트 아키텍처입니다. 인텔 64비트 아키텍처는 별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x86 언더스코어 64라는 별명도 있고 AMD 64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런 단어를 보게 된다면 인텔 64비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텔 64비트 아키텍처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로는 아무 값이나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들과 특수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무 값이나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들을 보면 RAX, RPX, CX, DX, RDI, RSI, 그 다음에 R8부터 R9, R10, R11, 12, 13, 14, 15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레지스터로는 RIP, RSP, RPP가 있습니다. 먼저 RIP를 보게 되면 IP는 인스트럭션 포인터의 줄임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인스트럭션이라 하면 인스트럭션은 기계어 한 줄을 의미합니다. 즉 이 기계어 한 줄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란 얘기는 RIP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기계어의 메모리상 주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SP는 스택 포인터의 줄임말인데,
스택은 우리가 조금 이따 메모리 구조를 다룰 때 보겠지만 프로그램에서 스택 공간이라는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이 스택 공간, 스택 영역의 끝 주소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택을 뭐 알고리즘적으로 사용을 할 때도 스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이 스택이 어디까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택의 값을 담을 때 뭐 스택의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값을 담거나 스택에서 값을 뺀 다음에는 탑을 감소시키는 뭐 이런 등의 연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탑 변수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스택 영역에서 끝 주소를 나타내는 스택 포인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BP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RBP도 스택 조작과 관련된 레지스터이고 이 RSP와 RBP의 쓰임에 있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실제 어셈블리어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텔 64비트 아키텍처 특징이 인텔 32비트 아키텍처를 하위 32비트 아키텍처에 대한 하위 호환을 지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에서 쓰는 명령어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쓰는 레지스터들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레지스터의 관점에서 보면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에서 쓰는 레지스터는 EAX, EBX, ECX, EDX, EDI, ESI, 그 다음에 이제 EIP, ESP, EBP와 같은 것이 있는데 보면 64비트 아키텍처에서 쓰는 레지스터들과 이름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이 끝에 맨 앞에 R과 E가 다르다는 점만 비교하면 끝에 있는 이 이름들은 모두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RAX를 예를 들어서 보면 RAX 레지스터에 이렇게 8바이트 값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위 4바이트를 우리는 EAX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위 2바이트를 다시 AX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마지막 하위 1바이트를 A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2비트 아키텍처의 32비트 아키텍처 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뭐 EAX, EBX, ECX 이런 레지스터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명령어 체계는 우선 전부 호환이 되고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64비트 아키텍처에 탑재된 레지스터 중에 하위 4바이트 절반을 이용해서 값을 보관해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하위 호환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모리를 크게 4가지의 이렇게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리는데 여러분이 살짝 유의하실 부분이 메모리는 주소와 값이 이렇게 연달아서 있는 일종의 엄청나게 큰 하나의 배열과도 같은데 이 낮은 주소를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낮은 주소를 우리는 보통 높은 곳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높은 주소를 이 아래쪽에 표현을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모리를 이렇게 그리면 나중에 이 스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스택이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이 스택 공간이 확장되는데 확장을 낮은 주소 방향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은 주소를 위쪽에 그렸기 때문에 스택이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택이 이렇게 확장됐다가 다시 줄어들게 되면 스택의 끝을 나타내는 스택 포인터가 높은 주소 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스택이 다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메모리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영역을 하나씩 살펴보면 코드 영역에는 프로그램의 기계의 코드가 보관이 되고 데이터 영역에는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전역 변수, 또 상수 문자열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힙이라는 영역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힙과 스택 사이에는 아주 이 넓은 쓰이지 않는 공간, 쓸 수 없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 메모리에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메모리의 가장 높은 주소 공간에는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서 이 영역에 우리가 각 함수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들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 함수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를 어떤 층을 두고 서로 다른 층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층을 우리가 스택 프레임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택 영역은 각 함수들의 스택 프레임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셈블리 언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언어는 우리가 기계어와 1대1 대응되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는 문법이
명령어와 매개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명령어는 반드시 존재하고 매개 변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어가 어떤 매개 변수를 받아서 어떻게 동작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셈블리어는 모든 그 인스트럭션, 즉 기계어 어셈블리어 한 줄 한 줄들이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명령어와 매개 변수 0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줄 한 줄을 해독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어셈블리어의 명령어들에는 기능에 따라서 데이터 이동을 하는 어셈블리와 산술 논리 연산을 하는 어셈블리, 그리고 기교와 분기를 하는 어셈블리, 색 조작을 하는 어셈블리와 추가적으로 함수 호출과 반환을 하는 어셈블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어셈블리 유형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명령어가 쓰이고 그 명령어들이 매개 변수들을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이동을 하는 어셈블리로는 move와 lea가 있습니다. move는 영어의 move의 존말이고 lea는 load effective address의 줄임말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move와 lea는 데이터 이동을 하는 명령어이고 각각은 또 어떻게 동작한다 정도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move는 C 언어에서 대입 연산자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ove rax, rbx를 실행한다고 하면 레지스터 rbx에 있는 값을 레지스터 rax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고 나면 레지스터 rbx에 있는 값 hex 402000을 rax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ove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개 변수를 주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모리의 주소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선 어셈블리에서 메모리의 주소는 대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이 대괄호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을 주소로 생각한 다음에 그 주소에 있는 값에 접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 앞에 키워드, ptr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이 포인터의 크기, 즉 8바이트, 이 키워드는 8바이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크기를 의미하는 접두어가 키워드, 키워드, 워드, 바이트가 있는데 각각 8바이트, 4바이트, 2바이트, 1바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접근해서 8바이트 값 하나를 집어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줄을 실행을 해보게 되면 move rax, 키워드 대괄호 rbx인데 먼저 rbx의 값 x402000을 주소로 메모리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인 x200, 000, 001, 001 rax에 가져와서 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괄호 안에 연산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 연산식을 먼저 연산한 다음에 그 최종 결과를 주소로 생각해서 그 주소로 가서 거기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RPX와 RCX를 더하면 420008이 되는데 그 주소로 가서 거기 있는 값인 X300을 RAX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LEA 같은 경우에는 move와 매우 유사한데 대괄호를 무시한 move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LEA, RAX, 대괄호 RBX인데 그냥 대괄호를 벗기고 RBX를 RAX에 그대로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EA의 대괄호 안에 연산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이 안을 먼저 연산한 다음에 대괄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RAX에 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두 RBX와 RCX에 있는 값을 더해서 402008을 RAX에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move의 이 왼쪽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에도 주소 표현이 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동일하게 RCX 값을 대괄호 RBX이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 RBX에 저장하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CX의 값인 8을 RBX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 402000의 값으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산술 연산인데 이 산술 연산은 문법이 매우 쉽습니다. C 언어에서 이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연산해서 그대로 대입하는 이러한 증가, 감소, 연산과 매우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rax, rbx라고 하면 rbx인 값과 rax의 값을 더해서 다시 rax에 대입하기 때문에 0과 402000을 더해서 결과인 402000을 다시 대입합니다. 서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브 rax, rbx를 하면 2를 빼서 즉 rax에서 rbx를 빼서 다시 rax에 대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연산한다고 하면 420000에서 4200을 뺀 결과 0을 다시 RAX에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C RAX와 DEC RAX가 있는데
이 둘은 매개 변수를 하나만 받고 1 증가시키거나 1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inc rax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0을 1 증가시켜서 1이 됩니다. AND와 OR 같은 경우에는 AND, OR, XO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리 연산인데 문법은 산술 연산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연산이 논리 연산, 비트 단위로 수행하는 논리 연산이라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의 부분에는 여러분이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시면서 모두 숙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예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할 때도 이 왼쪽이나 오른쪽 매개 변수에 주소 표현이 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우리가 move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25라인을 우리가 예시를 든다고 하면 move rax 대괄호 rbx인데 먼저 이 대괄호 rbx는 rbx 주소 hex 402,000을 주소로 하여 거기 있는 값을 hex 100이죠. rax에 더해서 지금 1이니까 더하면 101이 되죠. 다시 대입해라 입니다. 다음으로 분기 연산과 비교 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분기와 비교를 할 때는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하실 개념이 있는데 레지스터 중에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해서 연산의 결과에 따라서 계속 값이 갱신되는 어떤 플래그들을 모아놓은 레지스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64비트에서는 R 플래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플래그 중에서는 어떤 플래그가 있냐면 어떤 연산의 결과가 0인지 결과가 정수 오버플로우를 발생시켰는지 그다음에 연산의 결과가 자리 올림수 캐리라고 하죠. 이것이 발생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기록하는 플래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결과가 0이었는지를 기록하는 플래그는 우리가 제로 플래그라고 하고 오버플로우를 발생시켰는지 기록하는 플래그는 오버플로우 플래그라고 해서 OF라고 하고 캐리를 발생시켰는지 기록하는 플래그는 우리가 CF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래그 값에 따라서 이 플래그가 0인지 1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분기문 우리가 흔히 C 언어에서 if문이나 for문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셈블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먼저 이 예시에서는 CMP를 이용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CMP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뺄셈을 통해 비교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CMP RAX와 RCX를 하고 있는데 RAX에서 RCX를 빼봅니다. 빼면 지금 현재 0에서 8을 빼면 음수 8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음수 8이기 때문에 직전 연산의 결과가 0이 아니기 때문에 GF의 값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JE라는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JE는 조건부 분기고 분기하는 조건은 이 Z 플래그, G 플래그가 1이면 분기합니다. 이 J1을 그래서 어떤 디스어셈블러 같은 경우에는 JG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J2는 점프 or equal의 약자고 JG는 점프 or zero 플래그의 약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뺄셈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아까 결과가 GF가 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 밑으로 내려와서 INC RAX, 즉 RAX에 대한 증가 연산 1을 증가시키는 연산을 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JMP는 무조건 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X401000 주소로 돌아가는데 이 주소에는 다시 또 컴페어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여전히 1에서 8을 빼도 음수 7이기 때문에 J2가 수행되지 않고 다시 내려가서 1을 증가시키고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INC RAX를 했을 때 이것이 8이 되고 무조건 분기를 해서 다시 X401000으로 올라오면 이제 둘을 비교했을 때 8에서 8을 빼보면 0이기 때문에 이제 G 플래그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J2의 조건에 해당하는 G 플래그가 1인가가 성립하기 때문에 401010으로 분기를 하게 되어서 이 반복문을 탈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CMP, 또 JMP, JE, JG 등을 통해서 반복문이나 조건문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건부 분기를 하는
어셈블리는 J2만 있는 것이 아니라 JAE, JB 제가 지금 예전에 쓰다만 것이 있어서 다시 지우고 쓰겠습니다. JA와 JB 다음에 JG와 JL 있는데 이 JA와 JB는 부호가 없는 정수로 간주하고 비교하겠다는 의미고 JG와 JL은 부호가 있는 정수로 간주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JA 같은 경우에는 jump if above, JB는 jump if below이고 JG 같은 경우에는 jump if greater, JL은 jump if less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부호 없는 비교를 했을 때 크면 점프한다, 작으면 점프한다. 이번에는 부호를 끼고 비교를 했을 때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면 점프한다, 작으면 점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교를 수행하는 어셈블리로 테스트라는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보통 자기 자신과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테스트는 AND 연산을 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AND 연산의 결과는 역시 결과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다시 대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테스트 RCX를 예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RCX의 값이 만약에 8이라고 하면 이 둘을 AND 연산을 하면 8과 8을 AND 연산을 하면 8이 나오기 때문에 J2의 조건에 해당하는 직전의 연산 결과가 0인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을 빼게 되고 RCX가 7이 되고 다시 무조건 분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또 7과 7을 AND해도 7이기 때문에 이 J2 조건부 분기의 조건을 성립하지 않죠. 다시 1을 빼고 돌아갑니다.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언젠가 DC, RCX를 해서 0이 됐을 때 점프를 하게 되고 RCX를 0을 했을 때 이번에는 RCX와 RCX 0과 0을 AND하면 0이 되어서 이 연산 결과가 0이 됩니다. 이때 J2의 조건 분기, 조건이 성립을 하게 되어서 반복문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ND 연산을 해서 비교를 하고 이 AND 연산을 해서 비교하는 이 쓰임은 이 예제와 같이 흔히 비교를 하는 이 대상이 현재 0인지 0이 아닌지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스택 조작을 하는 어셈블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택 조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모리 구조상에서 가장 높은 주소 대역에 있는 이 스택 공간을 느리거나 줄이는데 사용되는 어셈블리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스택 공간의 끝을 항상 RSP라는 레지스터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택 공간을 늘린다는 것은 곧 RSP를 낮은 주소 대역으로 보내준다는 의미이고 스택 공간을 다시 줄인다는 것은 RSP를 원래 있던 높은 주소 대역으로 다시 보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RSP의 값이 낮아지면 스택 공간이 확장되는 것이고 RSP의 값이 커지면 RSP가 높은 주소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스택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푸시를 보게 되면 푸시 RAX는 푸시는 스택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스택을 확장하는 것이고 그러면 RSP의 값은 낮은 주소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RSP의 값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때 푸시 팝은 CPU가 다룰 수 있는 최대 크기를 기준으로 값을 넣고 빼기 때문에 RSP의 8을 빼줘서 CPU가 다룰 수 있는 가장 큰 메모리 한 칸인 8바이트만큼 RSP를 밑으로 내려주고 그럼 RSP가 여기 있던 RSP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린 곳에 RAX의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pop RBX를 하게 되면 이것은 메모리에서 현재 RSP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빼서 pop RBX, RBX에 대입하고 이것은 우리가 스택을 축소시키는 어셈블리 명령이기 때문에 스택을 축소시킨다는 얘기는 RSP가 다시 값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RSP에 8을 더해서 다시 RSP는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수 호출과 반환에 쓰이는 어셈블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살짝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함수 호출과 반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강과 그리고 아마 4강에서는 실제로 바이너리를 열어서
분석을 해보게 될 텐데 그때도 다시 한번 비중 있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수 호출과 반환을 위해 살펴볼 인스트럭션은 콜과 리턴입니다. 콜은 어떤 주소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실제로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콜 401500이라는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이 콜 401500은 401500 주소에 어떤 함수의 어셈블리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 함수를 호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호출을 할 때는 점프처럼 단순히 무조건 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 호출이 끝난 다음에 실행해야 하는 기계어의 주소를 스택에 푸시하고 동작을 그러니까 이제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 401500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RSP 값이 이것은 예전에 쓰던 값이라서 제가 다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 FF08에 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푸시를 했기 때문에 RSP의 값이 하나 낮아지고 RSP는 현재 여기 있던 값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함수 호출을 한 다음에 돌아가야 하는 주소인 401108을 대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소를 이 func 함수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야 하는 주소라는 의미에서 리턴 주소, 반환 주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리턴 어드레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func 함수의 리턴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RSP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함수 안으로 들어오면 먼저 push rbp라는 인스트럭션 그리고 move rbp rsp라는 인스트럭션이 가장 먼저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이 push rbp를 하게 되면 현재 rbp 값을 스택에 넣어준 다음에 rsp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텐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 함수에서는 서로 다른 베이스 포인터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즉 메인 함수에서도 사용하던 베이스 포인터 값이 있고 func 함수에 내가 막 들어왔을 때 나도 이제 베이스 포인터 값을 새롭게 써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베이스 포인터 값을 직접 대입을 하게 되면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던 베이스 포인터 값이 원래 이 값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스택에 백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시를 해서 보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push rbp는 기존의 rbp 값을 스택에 백업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ove rbp rsp를 수행하는데 이는 rsp를 rbp에 대입한다. 즉 rbp 값이 rpp 값과 rpp 값이 rsp 값과 똑같이 되면서 메모리상에서 rpp도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func 함수에서 사용하는 이 베이스 포인터 값을 초기화하는 것이고 이 베이스 포인터는 제가 아까 레지스터를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사용 예시를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함수의 스택 프레임 내에서 지역 변수를 참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함수에 이런 지역 변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6바이트 값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스택 포인터를 이 지역 변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스택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택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스택 포인터가 낮은 주소로 내려간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 16바이트를 위한 공간을 할당해 줄 것이기 때문에 x10바이트만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push rbp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의 값을 갱신시키지 않았는데 현재 두 값이 같은 상황에서 서브 rsp hex10을 했기 때문에 rsp가 228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이렇게 지역 배열 16바이트짜리 버프가 위치한 곳이고 rs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여기 기술하진 않았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이 버프 배열을 참조할 때 rbp에서 16바이트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그 값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 프레임 안에서 지역 변수를 참조할 때 rbp라는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베이스 포인터가 함수마다 별도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RPP 레지스터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전 함수에서 사용하던 RPP 값을 보관하고자 push RPP를 통해서 스택에 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실행이 모두 끝나고는 move RSP RPP라고 해서 RPP 값을 RSP에 대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택이 이만큼 확장되었기 때문에 RSP는 지금 확장된 곳에 가 있고, 확장하기 직전에 가장 처음 스택 포인터 값을 보관하고 있던 것은 RPP입니다. 이 RPP 값을 RSP에 대입한다는 것은 RSP를 다시 이만큼 줄여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값 자체는 올라갑니다. 스택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RSP 값을 이만큼 다시 늘려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얘기는 스택을 이만큼 줄여준다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이미 우리가 스택 변수,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이 지역 변수들을 모두 사용이 끝났고, 이제 함수를 반환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 스택에 있던 어떤 지역 변수를 더 이상 참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가 되어서 스택을 줄여주었다. RSP를 아까 RPP가 있던 곳까지 늘려주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op RPP를 수행하는데, 지금 pop RPP를 수행하게 되면 제가 이 SP가 다시 BP의 값과 똑같이 된 상태에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은 메인 함수에서 원래 사용하던 기존의 RPP 값이었습니다. 이 값을 팝하게 되면 우리가 FNC 함수에서 RPP의 사용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원래 그 바깥에 있던 함수에서 사용하던 베이스 포인터 값으로 복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팝을 했기 때문에 RPP는 이제 저기 머나먼 곳으로 옮겨지고 RSP는 이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을 하게 되면 리턴은 현재 스택 포인터에서 리턴 주소를 팝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리턴 주소를 팝한다는 얘기는 팝을 했기 때문에 SP는 다시 올라가고, 이 SP가 있던 자리에 이 값을 팝해서 리턴 주소, 즉 이곳으로 반환한다는 의미이고, 이 주소는 아까 FNC 함수가 반환해야 하는 리턴 주소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흐름은 FNC 함수를 탈출해서 정상적으로 반환해서 다시 이 콜 다음에 있는 인스트럭션인 401108로 옮겨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디스어셈블을 하게 되면 함수의 앞부분에는 push RPP, move RPP, RSP와 같은 이 코드 패턴이 대단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 패턴을 함수의 맨 앞마다 존재한다라고 해서 프롤로그라고 하고, 함수의 가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스택 포인터를 베이스 포인터가 있는 곳으로 다시 쭉 올려주고, 원래 사용하고 있던 기존의 베이스 포인터 값을 복원하고 반환하는 형태의 패턴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코드를 우리가 에필로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move RSP RPP와 pop RPP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스트럭션이 존재하는데 leave라는 인스트럭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가 leave라는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면 이것은 move RSP RPP와 pop RPP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구나, 이 인스트럭션 두 개를 합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CPU와 메모리 구조, 그리고 실제로 CPU에서 동작하는 어셈블리의 문법은 어떻게 되고 각 어셈블리 OP 코드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3주차 진도가 드림액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X86 어셈블리에 해당을 하는데, 해당하는 진도의 로드맵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단순히 강의 수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퀴즈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진도를 인증하실 때는 여기 백그라운드나 이런 X86 어셈블리 같은 그런 강의와 또 중간중간에 있는 퀴즈를 모두 이렇게 완료한 상태로 여러분의 닉네임과 함께 이렇게 캡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요일에 중급 해킹 실습 이론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인증을 하실 수 있는 질의응답 세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인증도 겸사겸사 하고 싶으시다면 이 9월 26일 제가 시간이 지금 오류가 있는데 20시에서 22시 사이입니다. 이 20시에서 22시에 이곳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인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증 목적이 아닌 질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답변을 통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윈도우 PC를 쓰고 계시면 윈도우즈 환경에 있는 내용대로, 그리고 맥 PC를 쓰고 계시면 맥OS 환경에 있는 내용대로
환경 구성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구성 맨 밑에 보면 이제 뭐 가상 머신이나 이런 것을 수행하는 이 부분 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 문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아이다와 윈디버거를 당장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미리 선행학습을 좀 하신다면 실습을 할 때 전혀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3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